나는 말이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운명 따위를 믿어본 적이 없었어.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그저 피식 웃어넘기곤 했지. 그런데 그날 그를 만난 순간 내 시니컬한 세상이 순식간에 불타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그야말로 화염에 휩싸이는 기분이었달까? 따뜻한 커피잔을 쥐고 있어도 손끝이 시린 날이었다. 영하를 맴도는 겨울 칼바람을 가르며 지인의 등살에 못 이겨 헬스클럽 입구에 들어섰을 때 윤서진 나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맹목적으로 한 곳을 향했다. 둔탁하지만 리드미컬하게 울리는 쇠붙이 소리, 땀과 열기가 뒤섞인 뜨거운 공기. 그리고 그 모든 소음과 열기를 압도하며 마치 시간이라도 멈춘 듯 고요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서 있는 한 남자. 강민준. 그는 마치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깎아낸 듯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 두터운 겨울옷으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태산이라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릴 것만 같은 다부진 체격. 넓은 어깨는 마치 성벽처럼 견고해 보였고 운동복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탄탄한 팔뚝과 허벅지는 숨 쉬는 것조차 잊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땀방울이 그의 조각 같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선에 맺히고 이내 목선을 따라 사라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예술 같았다. 훈련된 야수처럼 움직이는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쿵, 쿵, 쿵. 덤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내 세상의 모든 색이 한순간에 흑백으로 변하고 오직 그만이 선명한 컬러로 빛나는 기분. 아, 이게 바로 첫눈에 반한다는 감정의 폭발이구나. 몸 안의 모든 신경이 그를 향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서진 씨? 저기 서 있는 분이 강민준 관장님이에요. 지인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을 느낀 걸까?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살짝 이마를 가리고 있었고 그 밑으로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눈매가 나를 향했다. 그의 시선이 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제 친구 윤서진이에요. 지인의 호들갑스러운 소개에 민주는 슬쩍 미소를 지었다.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팔을 들어 이마에 땀을 훔치고는 단호하고 낮지만 왠지 모르게 끌어당기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베이스 기타 선율 같았다. 울림이 깊고 온몸을 흔드는 듯한 묘한 매력이 있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바싹 마른 입술만 겨우 움직여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강민준이라는 태풍에 휩쓸려 완전히 바뀌었다. 일주일에 3번도 많다던 헬스클럽을 나는 매일같이 찾아갔다. 민준의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에 내 하루는 온통 뒤흔들렸다. 어느 날 민준이 가볍게 내 어깨를 톡 치며 윤서진 씨, 오늘 운동 끝났으면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 심장은 천장이라도 뚫고 날아갈 기세였다. 겨우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나는 그를 너무나도 갈망했고 이끌렸으며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온 불법 다운로드된 바이러스 같았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바이러스가 선사하는 치명적인 매력에 이미 중독되어 버린 것이다. 강민준과의 첫 데이트는 마치 꿈속 같았다. 헬스클럽 밖에서의 그는 땀에 젖은 거친 트레이너가 아니라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젠틀맨이었다. 나긋한 목소리, 세심한 배려. 그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보였다. 마치 내가 찾던 완벽한 이상형이 현실로 걸어 나온 것만 같았다. 서진 씨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내 손을 잡는 그의 손은 강인했지만 따뜻했고 손바닥에 느껴지는 굳은 살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대변해주는 듯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고 밤늦도록 영화를 보고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세상 모든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카리스마와 다정함은 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를 만나면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모든 것이 활기로 가득 찼고 세상은 오직 강민준과 윤서진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다. 그의 품에 안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주 사소하게,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타는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우리는 분위기 좋은 호텔바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짙은 취기와 함께 우리는 서로에게 격렬하게 이끌렸다. 달콤한 키스가 이어졌고 그의 강렬한 시선에 내 몸은 전율했다. 나는 그를 원했다. 온몸의 세포가 폭주하듯 그를 갈망했다.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짐승처럼, 아니, 뜨겁게 나를 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밤 우리의 관계는 뜻밖의 벽에 부딪혔다. 격렬한 포옹과 키스가 오고 가는 동안 그의 몸은 굳은 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런가? 내가 속삭이자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정신이 좀 없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기운이 스쳤다.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때로는 술을 마셨다는 핑계, 때로는 호텔이 너무 낯설어서 그래. 서진아, 우리 나중에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응? 하는 변명이 이어졌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성에게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심리적인 영향도 크니까. 강인해 보이는 그의 외모와는 달리 섬세하고 여린 감성을 가진 남자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면이 그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의 단점조차 포용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묘한 어긋남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어느 순간부터 그가 나의 노골적인 유혹이나 스킨십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언제나 나를 품에 안아주고 달콤한 키스를 해주었지만 그 이상의 깊은 관계로는 나아가기를 주저했다. 나의 몸은 그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다. 대신 그는 다정함과 사랑한다는 말로 나의 아쉬움을 덮으려고 애썼다. 결혼을 약속한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혹시 우리 문제 있는 거야? 내 질문에 그는 갑자기 굳어졌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나에게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리고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서진아, 우리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낯설고 어색해서 그래. 결혼하면 다 해결될 거야.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는 듯 했다.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한마디는 마치 달콤한 독약과 같았다. 나는 그의 불안한 눈빛에 흔들리면서도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싶었다. 그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으니까. 그래, 어쩌면 나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결혼하면 우리만의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그때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그 찜찜함을 마음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나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저당 잡힌 채 나는 그와의 결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가 내민 달콤한 독배를 마시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을 때 서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친구들의 환호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그녀는 민준의 말을 굳게 믿었다.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찰나의 희망이 그녀의 불안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다. 우리는 곧 완벽한 부부가 될 것이고 뜨거운 사랑을 나눌 거라고.
그러나 신혼여행 첫날 밤 그 환상은 조용히 깨지기 시작했다. 로맨틱한 파리의 에펠탑 야경 아래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달콤한 키스를 나누는 순간까지는 완벽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짐승처럼 서로를 갈구하던 연애 시절의 격정은 어디로 사라지고 민주는 다시 벽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다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진은 괜찮은 척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것만 같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결혼 전 민준이 말했던 낯설고 어색해서 그렇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제는 핑계조차 궁색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밤늦도록 헬스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회식 자리를 핑계 삼아 귀가 시간을 늦췄다. 서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침대에 눕는 그의 등은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다. 오빠,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밤 서진은 큰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말을 꺼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민준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릴 뿐 그녀의 눈을 피했다. 무슨 얘기? 바빠 죽겠는데. 그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짜증이 섞여 있었다. 부부관계 말이야. 오빠, 우리 지금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잖아. 서진의 입에서 부부관계라는 단어가 나오자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마시던 커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웠어? 당신 말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결혼을 왜 해? 내가 아픈 놈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서진은 얼어붙었다. 민주는 결혼 전 약 먹으면 괜찮다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서진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진의 심장을 찔렀다. 태산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은 이제 그녀에게 조롱거리로 다가왔다. 겉만 번지르르한 허상. 안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서진의 몸은 바싹 마르고 마음은 황폐해졌다. 처음 몇 년은 그나마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민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냉담한 반응은 그녀를 좌절시켰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은 강인하고 완벽한 남자임을 끊임없이 과시하려 들었다. 보란듯이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대회에 나가 상을 타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멋진 관장님이라는 평을 듣는 것에 집착했다. 그럴수록 서진은 그의 허울 속에서 더욱 질식해갔다. 밤은 길고 공허했다.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은 서진에게 지옥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여자로서의 욕망이 병적으로 비틀리고 있음을 느꼈다. 성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은 채 불안과 우울감으로 변질되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TV 드라마 속 연인들의 뜨거운 포옹과 키스, 달콤한 밤 장면을 볼 때마다 서진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여자도 아니구나. 이 슬픈 자기 비하가 그녀를 잠식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더욱 참담했다.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최근 5년간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 한 번도 민준이 심리치료를 약속하며 겨우 성공한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차갑고 사무적인 관계였다. 그마저도 이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서진은 서서히 죽어가는 기분이었다.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과 육체적인 만족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 잘 나가는 헬스클럽 관장님의 아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이 허공을 맴도는 서진의 공허한 비명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허상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허울뿐인 결혼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 다름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다. 약에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 결혼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버린 비겁함. 그리고 그 허울에 갇혀 죽어가는 자신. 서진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매일 밤 수십 번씩 혀끝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이혼녀라는 낙인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느닷없이 찾아온 입덧과 이상한 몸의 변화. 설마 하는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의사의 확신에 찬 한마디.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관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 이전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과 기적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얼굴에도 한순간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얼핏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했다. 아이가 생겼어.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곧이어 고생했어, 서진아. 라는 말과 함께 어설프게 서진을 안아주었다. 그의 포옹은 그 어떤 애정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의무적인 동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 한순간의 따뜻함에 또다시 흔들렸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마치 연애 시절의 달콤한 독약을 또 한 번 받아 마시듯 그녀는 다시 희망이라는 환상에 매달렸다. 아이는 그녀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온몸을 휘감던 무력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녀의 세상은 온통 아기의 숨소리와 미소로 채워졌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이는 이 작은 아기는 그녀의 메마른 심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적이었다. 조그마한 손가락,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칭얼거리는 울음소리마저 사랑스러웠다. 서진은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고 젖을 물리고 재우고 작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다가왔다. 아이의 존재는 서진에게 삶의 의미이자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기적과 함께 찾아온 공허함은 여전히 서진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육아는 그녀의 몸을 혹사시켰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의 갈증까지 채워주지는 못했다. 아이는 엄마로서의 그녀의 존재를 충만하게 만들었지만 여자로서의 서진은 여전히 목말라 있었다. 민주는 아이의 아빠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듯 보였다. 주말이면 아이를 안고 놀아주기도 했고 분유를 먹이는 신용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아빠 연극을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여전히 밤이 되면 그는 자신의 방으로 피하거나 거실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부부의 침대는 아이를 위한 공간이 되었을 뿐 서로의 온기가 닿는 공간은 아니었다.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 이 문장은 서진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낳기 전보다 더 앳되거나 활기찬 기색은 없었다. 깊어진 눈 밑 다크서클, 푸석해진 머릿결, 늘어진 잠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자화상이 거기 있었다. 8년의 결혼 생활, 그중 5년간 단 한 번뿐이었던 부부관계. 그 사실은 그녀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이 가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생각이 서진을 올감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하루하루 깊어지는 영혼의 공허함,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을 숨기려는 강박,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욕망의 부재. 아이는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이기도 했다. 이 아름다운 기쁨 속에서도 서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마치 밝은 낮에도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처럼 그녀의 행복은 언제나 공허함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서도 결국 이 삶이 지속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서진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에 지쳐 자신을 돌볼 새도 없었던 지난 시간들. 아이에게는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 과정에서 윤서진이라는 한 여자는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무미건조한 표정. 누군가는 엄마의 얼굴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얼굴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아이 때문에 만남도 쉽지 않았지만 간신히 시간을 냈다. 친구들은 저마다 남편과의 소소한 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한 은근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에 서진은 애써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들의 평범한 행복이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저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토록 비참하게 혼자 외로워해야 하는가?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 안에서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습관처럼 베란다로 향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담배를 물었다. 살면서 딱 한 번도 피워본 적 없던 담배였다. 친구들이 담배를 피울 때면 건강에 안 좋다고 잔소리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담배 연기만이 그녀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잠시나마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서진아, 이대로는 안 돼.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이의 존재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지만 아이는 그녀에게 여자로서의 삶을 돌려줄 수 없었다. 오히려 아이를 바라볼수록 죄책감만 깊어졌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과연 아이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아이에게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메마른 땅처럼 갈라진 영혼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다. 밤늦게까지 헬스클럽에 있다 돌아온 그에게 차 한 잔을 내밀며 앉았다. 오빠, 우리 정말 이대로 살 거야? 당신은 괜찮아? 나는 정말 힘들어. 서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애원조차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지쳐버린 영혼의 절규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또 그 얘기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속이 시원한데? 아이도 있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뭘 자꾸 힘들어. 그의 차갑고 무심한 대꾸에 서진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절박함이 그에게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에 불과했다.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허상 그 자체였다.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달콤한 독약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치명적인 덫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른 시각, 서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가 작게 숨쉬는 아이의 볼에 살며시 입을 맞췄다. 엄마가 너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할게. 너와 엄마, 우리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허울뿐인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젊고 건강한 육신이 허락하는 한 그녀는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해로운 독소만 될 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전화기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인터넷 창에 파랗게 빛나는 글자들이 그녀의 눈을 찔렀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 굳게 닫혔던 문을 힘껏 열어젖히는 것처럼 그녀는 마침내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의 터널을 벗어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들 위에서 새로운 삶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새벽 6시 윤서진은 눈을 떴다. 옆 침대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작고 보드라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의 결심은 밤새 더욱 단단해졌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미룰 시간도 없었다. 남편 강민준이 헬스클럽으로 출근하기 전이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낡은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 번도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본 적 없는 삶의 의지가 떨리는 손을 붙들어 주었다. 이혼 소송 변호사.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라는 타이틀 아래 소개된 법무법인이었다.
그곳에 안은경 변호사가 남긴 글은 유독 서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는 명백하나 증명이 어려운 이혼 케이스 전문. 서진은 망설이지 않고 그곳에 상담 신청을 했다. 그녀의 지난 8년이 고스란히 담긴 어쩌면 세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윤서진 씨 말씀 다 이해했습니다. 남편분의 문제는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소견과 꾸준한 상담 기록, 그리고 부부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편분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입니다. 안은경 변호사는 냉철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쏟아냈다. 서진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몇 번이고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할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주는 누군가의 존재에 그녀는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헬스클럽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 얘기가 있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줘. 무슨 얘기? 나 오늘 약속 있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당신과 나의, 우리 부부의 미래에 대한 얘기야. 오늘 저녁 아니면 내가 법원에서 당신을 만나는 수밖에 없을 거야. 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한순간 민준의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밤에 집에 와서 얘기하자. 늦지 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의 표정은 살벌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아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스치고 있었다. 이혼해줘. 서진은 숨도 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심판의 선고처럼. 민준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혼?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헛소리 아니야. 나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리고 이혼은 당신의 문제로 인한 유책 사유가 명백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한 장을 식탁 위로 밀어넣었다. 민준의 시선이 서류에 박혔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문제? 내가 뭘 어쨌다고 유책 사유? 야, 윤서진. 너 정신 나갔어? 우리한테 아이도 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아이? 당신이 아이 핑계 대지 마. 당신은 아이 아빠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려고 했을 뿐이야. 나를 한 명의 여자로서 존중한 적 없어. 당신의 문제로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당신은 그저 태산을 옮길 것 같은 허울만 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었어. 서진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다. 8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걸 그냥 쉬쉬하고 살아가길 바랐다면 큰 오산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라는 허울 속에서 질식해 죽지 않을 거야. 이혼해줘. 그리고 이혼 위자료도 요구할 거야.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야, 윤서진. 당신 정말 왜 이러는데? 다시 생각해봐. 돈 때문에 그래. 내가 돈을 줄게. 5천만 원? 아니, 1억? 당신 원하는 대로 줄게. 이혼만은 안 돼. 그는 서진에게 돈을 들이밀며 그녀의 결심을 흔들려고 했다. 하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손에 들린 돈 뭉치가 너무나도 비루해 보였다.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내 젊음도 내 여자로서의 삶도 그 무엇도 돈으로 환산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려받는 거야. 서진은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다. 친정 근처에 미리 구해둔 작은 월세집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돈 5천만 원으로 자신의 인생을 무마하려던 그 비루한 남자를 뒤로하고 서진은 드디어 자신의 발로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강해질 것이었다. 아이와 자신을 위해서라도.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서진의 목소리는 끝내 떨리고 말았다. 담담하게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말을 뱉었지만 정작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기만 했다. 서진은 괜찮다고, 자신은 잘 해낼 수 있다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엄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엄마의 눈물은 그녀의 단단한 결심마저 흔들리게 하는 가장 약한 골이었다. 엄마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 싫어 억지로 버텨왔던 세월이 다시 한번 죄책감으로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밤늦게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말없이 서진을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익숙한 품 안에서 서진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채로 옮겨졌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 엄마 윤서진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의 작은 월세집을 구했다. 보증금과 월세는 결혼 전부터 자신이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친구에게 어렵사리 빌린 돈으로 겨우 마련했다. 덩그러니 놓인 작은 살림살이들, 낯선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실 같지 않은 꿈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관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낡은 월세집으로 내몰리다니. 엄마가 다 해낼게, 수아야. 작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동시에 가장 큰 책임감이었다. 갓난아이 때부터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수아. 이혼이라는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수아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민준이라는 보호막도 경제적인 안정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엄마는 나약해질 수 없었다. 엄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매일 아침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면 서진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안은경 변호사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변호사의 조언은 서진의 감정적인 동요를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혼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기능 문제로 인한 이혼은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관계 회피, 의학적 소견, 그리고 부부 상담을 거부한 점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서진은 변호사의 말에 따라 지난 8년 동안의 민준의 회피 행동들을 기록하고 병원 기록과 민준이 거부했던 부부 상담 내역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보게 된 것이다.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숨겨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허상에 갇혀 고통받았는지 절절하게 깨달았다. 민주는 그녀의 이혼 소송 청구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사를 통해 끊임없이 합의 이혼을 종용하거나 억지 주장을 펼치며 서진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서진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퍼뜨렸다. 특히 서진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것을 두고는 아이 유기 운운하며 서진을 몰아세웠다. 그의 비열함은 끝이 없었다. 언론을 이용해 서진을 꽃뱀처럼 보이게 만들려고도 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바닥까지 내려간 감정의 골은 더 이상 파헤칠 것도 없었다. 밤이 되면 서진은 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다음날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들을 정리했다.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강인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투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가 있었다. 엄마의 이름으로 서진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피어나는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아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선물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그녀의 두 어깨를 단단하게 지탱했다. 이 모든 투쟁은 오직 엄마의 이름으로 가능했다. 서진은 난생 처음 가보는 법원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단단하게 묶은 머리, 간결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정장. 비록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치의 양보도 없을 전장에 나서는 장군처럼. 그녀의 옆에는 아는경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걱정 마세요, 윤서진 씨. 우리는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님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안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서진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켰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설고 딱딱한 공간, 엄숙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다. 그리고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민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와 똑같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첫 변론기일. 민준 측 변호사는 뻔뻔하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서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윤서진은 처음부터 피고 강민준의 신체적인 면만 보고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회피하며 피고의 남성적인 존엄성을 모독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훈련된 칼날처럼 서진의 심장을 찢어발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신의 문제로 고통받던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서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지만 안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건강 문제를 알고도 그를 사랑하여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피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회피하며 원고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녀는 민준이 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민준이 꾸준히 복용했던 약물의 처방 내역 그리고 서진이 민준에게 함께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지만 민준이 거부했던 메시지 기록 등을 차례로 제출했다. 특히 서진이 직접 작성한 지난 8년간의 부부관계 기록 일지는 민준 측 변호사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 여자가 저렇게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저를 감시하고 억압했다는 증거입니다. 저 여자는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서진은 민준의 뻔뻔한 발언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직 증거와 논리로만 말할 것이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민준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했고 어떻게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아이를 생각해달라는 그의 호소는 재판부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재판부는 화해 권고를 내렸고 결국 가사 조사와 부부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서진은 지난했던 상담의 기억이 떠올라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길고 지루한 과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경 변호사를 통해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 부부 상담실에 마주 앉은 민준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 지나치게 성욕이 강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거나 자신이 헬스클럽 운영으로 바빠 아내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했다. 나는 언제나 서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부부로서 노력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민준의 말에 서진은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위선적이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했나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저 아이 엄마 헬스클럽 관장의 아내라는 틀에 가둬놓고 내가 가진 여자로서의 욕망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나에게 노력하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을 더 이상 당신이라는 허울 속에 갇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재판장으로 돌아온 후에도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재산 조회, 감정 절차 등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루했다. 서진은 지쳐갔지만 매일 아침 아이의 얼굴을 보며 힘을 냈다. 안 변호사 역시 그녀에게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강한 확신을 주었다.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의 끝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짧으면 1년, 길면 2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서진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젠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 법정이라는 비극의 무대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라지만 때로는 가장 추악한 거짓이 난무하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민준 측 변호사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다. 서진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기적인 여자로 만들고 민준을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 언론을 이용해 민준이 성실한 관장님이라는 이미지를 포장하고 서진이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간 매정한 엄마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비열함까지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 강민준은 수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모범적인 시민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런 피고인의 사회적 명성을 짓밟고 마치 성기능 장애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단 한 번도 원고에게 불성실했던 적이 없으며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들, 가족 나들이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서진을 몰아붙였다. 원고는 본인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혹은 더 많은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 있지도 않은 남편의 성기능 장애를 들먹이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노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서진은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거짓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억울함에 온몸이 떨려왔다.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지금은 그녀가 나설 차례가 아니었다. 안은경 변호사는 침착하게 민준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마치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피고의 협의 불가한 성기능 장애와 그로 인해 파탄난 부부관계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는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성기능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여 원고는 지난 8년간 단 5회의 부부관계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단 1회에 불과했습니다. 원고가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이미 저희가 제출한 심리 상담 기록과 원고가 직접 작성한 일지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심리 상담 기록과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서진의 우울증 진단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입증했다. 그리고는 서진이 직접 작성한 부부관계 일지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그 일지에는 민준이 약 없이는 관계를 피하거나 술 탓을 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던 지난 8년의 모든 순간들이 날짜와 함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부정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안 변호사가 서진에게 질문을 던졌다. 윤서진 씨, 지난 8년간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성기능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윤서진 씨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그녀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를 꺼내놓았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요?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남편은 겉으로 완벽한 몸을 자랑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차갑고 무정한 몸뚱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받는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부부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교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눈은 민준을 향했다. 오빠, 당신은 저에게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8년이 낭비되었습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짓밟고 저를 허울 속에 가두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저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녀의 진심을 대변했다. 방청석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그의 단단한 껍질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제야 그는 서진의 고통을,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그녀를 갉아먹었는지 조금이나마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 법정은 윤서진이라는 한 여자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상처와 치욕을 드러내며 동시에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진실 게임의 현장이었다. 법정에서의 서진의 진심 어린 증언은 마치 파문처럼 법정 전체에 퍼져나갔다. 민주는 그 이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의 지인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허울을 놓지 않으려 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서진이 과장하고 있다고, 아니면 서진의 성격 탓이라고 끊임없이 반박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을 버리지 못했다. 가사 조사관과의 면담, 그리고 부부 상담은 지난하고도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상담 중에도 서진의 말을 끊거나 비웃었고 끝없이 자신의 문제점을 회피했다. 상담사는 민준의 완강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고 서진에게 이 결혼은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윤서진 씨의 고통이 너무나 깊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그 말이 오히려 서진에게는 큰 위안과 확신으로 다가왔다. 자신만이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이후 재판은 재산 조회와 재산 분할 감정 절차로 이어졌다. 민주는 헬스클럽 운영 수익을 축소 보고하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하려 애썼다. 그의 치졸함에 서진은 다시 한번 상처받았다.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졌다. 더 이상 상처에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안 변호사는 민준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그의 꼼수를 막아냈다. 법정 싸움은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안 변호사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서진이 소송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흘러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서진은 아이와 함께 월세집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텼다.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밤에는 다음 재판 준비에 매달렸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도 수없이 많았다. 어느 날 새벽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서진은 문득 밀려오는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옆에서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는 다시 결심했다. 그래, 나는 괜찮아. 내가 약해지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
그녀는 엄마의 이름으로 버텨야 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서진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지옥 같던 지난 8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민준의 허울에 갇히지 않았다. 아이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메마른 심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둘이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일상들이 서진에게는 보석처럼 빛났다. 아이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나침반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장은 길고 긴 설명을 이어갔다. 혼인 관계의 파탄, 유책 사유,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판단. 서진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명확하게 들려온 한마디. 본 재판부는 피고 강민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윤서진과의 이혼을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윤서진에게 있음을 명한다. 뚝.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1년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해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충격받은 얼굴로 재판장을 바라봤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의 터널을 벗어났다. 새로운 아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유를 얻은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졌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던 날 서진은 조용히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안에는 종이 한 장과 함께 1년 6개월간의 고통과 투쟁,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담겨 있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늦가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따스했지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은 복잡한 감정이 서진의 가슴을 채웠다. 승리감과 함께 밀려오는 공허함, 그리고 홀로서기에 대한 막막함. 마치 거대한 산을 정복했지만 그 다음 산이 또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다. 안은경 변호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윤서진 씨.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를 바라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감사와 함께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찾았다는 안도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은 통장에 입금되었지만 그 돈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주는 이혼 후에도 서진의 일상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양육비 지급은 미루기 일쑤였고 서진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 어차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너도 나만큼 불행해질 거다. 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그의 비겁함은 끝이 없었다. 서진은 민준의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존재는 마치 끈질긴 악몽처럼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했다. 가장 큰 대가는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현실이었다. 여전히 서진에게는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이 최우선이었다.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에는 학원에 데려다 주는 등 이전과 다름없는 육아 스케줄이 그녀의 일상을 꽉 채웠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라는 허울이 사라진 자리였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때로는 막막하게 만들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홀로 텅 빈 집을 마주할 때면 깊은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법정 투쟁은 그녀를 나약한 여인이 아닌 강인한 투사로 변모시켰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괴롭힘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아이에게 당당하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진은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야 했다. 여자로서의 서진, 윤서진이라는 한 개인으로서의 서진. 아이가 잠든 밤이면 서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좋아했더라. 나는 어떤 꿈을 꾸었더라. 수없이 되물었다. 지난 8년간 남편의 그림자에 갇혀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기대감이 차올랐다.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평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자유는 달콤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인생의 캠퍼스에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그녀는 가슴 설레는 상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진짜 윤서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이혼 후 몇 달은 서진에게 격동의 시간이었다. 지난 8년간 잃어버린 윤서진을 되찾기 위한 고독하지만 용기 있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가장 먼저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우울하게 자신을 보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푸석했던 피부를 관리하고 낡은 옷 대신 산뜻한 새 옷을 입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오랜만에 전문가의 손길로 메이크업을 받았다. 화사해진 얼굴을 마주한 순간 서진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었다. 민준과의 악연으로 헬스클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울 좋은 몸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다. 땀 흘리며 근육을 단련하는 동안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아픔을 잊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몸은 점차 활력을 되찾았고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더욱 생기 넘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잃었던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이와 함께 서진은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혼 전부터 해왔던 아르바이트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했다. 비록 아이가 어린 싱글맘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지난 시간 동안 익힌 문서 작업 능력과 꼼꼼한 성격,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규모 무역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자신의 힘으로 번다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서진아, 요즘 정말 보기 좋다. 너 얼굴에 꽃이 피었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그녀의 변화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전 같으면 시니컬하게 웃어넘겼겠지만 이제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동안 서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맛보았다. 그녀를 짓눌렀던 마음의 짐들이 거치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서진은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다. 바로 아이와의 첫 여행이었다. 비록 큰 부담이었지만 그녀는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작은 해변가 마을에서 아이와 함께 손잡고 파도와 모래를 만지며 웃는 시간.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서진은 깨달았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 대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느 저녁 회사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서진은 우연히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윤서진 씨? 낯선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곳에는 회사 동료인 최 팀장이 서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지만
언제나 서진에게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던 남자였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혹시 차 없으시면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이 시간에 택시 잡기도 어려운데. 최 팀장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준과의 관계 이후 남자에게서 어떤 호의를 받는 것이 서진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일이었다. 하지만 최 팀장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의만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사 생활, 아이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취미 생활까지.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고 부담스럽지 않았다. 헤어지기 전 최 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아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 딸이랑 나이도 비슷해서 잘 놀 것 같은데. 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망설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내일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윤서진은 매일 아침 아이의 해맑은 웃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수아의 작은 손으로 얼굴을 부비며 엄마, 안녕 하고 외치는 소리는 세상 모든 알람보다 아름다웠다. 이제 수아는 유치원생이 되었고 서진은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주말에는 수아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를 공유했다. 민주는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때마다 서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그의 책임을 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와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스트레스였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흔들지 못했다. 수아의 양육권은 온전히 그녀에게 있었고 그녀는 엄마의 이름으로 수아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다. 수아야, 엄마가 예쁘게 그림 그려줄게. 색색깔의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을 채워가는 동안 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는 엄마의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진은 아이에게 어떤 절망도 좌절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행복해야만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다. 아이는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다. 한편 최 팀장과의 만남은 서진의 삶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관계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차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최 팀장 역시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딸을 키우는 싱글대디였다. 그는 서진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미래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서진 씨, 힘들 때 언제든 기대세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서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던 최 팀장은 어색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서진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안이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민준에게서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남자의 품을 느꼈다. 그는 태산 같은 허울이 아닌 그녀를 감싸 안아주는 편안한 언덕과 같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수아와 최 팀장의 딸 나란히 앉아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은 서진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풍경이었다. 그들은 성급하게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최 팀장은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 되돌려주는 존재였다. 육체적인 관계 또한 따뜻한 교감과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서진은 그 안에서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빛나는 여성으로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진심으로 눈부셨다. 그녀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행복을 주었고 여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빛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태양 아래 서다. 시간은 흘러 윤서진은 40대 중반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주말이면 아이와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 수아는 이제 제법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진은 최 팀장과 함께 오랜만에 바닷가를 찾았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파도가 그녀의 발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솜털 같은 구름들이 여유롭게 떠다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세월의 흔적과 함께 강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 있었다. 지난날의 아픔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태산을 삼킨 허울 같았던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쓰디쓴 교훈이자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다. 서진은 손을 뻗어 따스한 햇살을 느꼈다.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내음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그리고 윤서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도.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그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태양 아래 힘껏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세요.